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께 칭찬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칭찬이신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 같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전 의원님을 보면서 상대 당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또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참 이런 큰 인재가 있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또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한민국의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좀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접근하기에는 좀 큰 선배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큰 선배님이죠. 큰 선배님이신데 네.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대 당이긴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의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고 이런 서로가 교류를 하다 보니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신 것 아닐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답사를 이 카메라를 보시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지만 같은 상임이었다면 거의 매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의원님을 뵐 때마다 항상 기분 좋고 너무 즐겁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 릴레이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편지 말고 따로 한번 찾아뵙고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주혜 의원이 성실함과 합리적인 사고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전용기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시고요. 외모상으로도 젊다 못해 너무 어리신 게 아니실까 싶은데 정말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를 빨리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정치하는 것에 가장 큰 이 계기는 단연 촛불 전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냥 선생님을 준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도 겪고 촛불 전국을 겪으면서 우리도 직접 목소리를 내야 대한민국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글도 써봤고요. 실제로 정당 활동 밖에서 집회도 나가보고 크게 소리도 쳐보고 이런 활동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지만 확실하게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은 그래도 국회에 입성을 하다 보면 정말 젊은 나이가 실제로 좀 정치하는 데는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되는데 네네.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되신 선출직이시고 저 또한 비례대표지만 선출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존중을 더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으시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좀 특별한 점도 있으신가요? 오히려 사실 젊은 세대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점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성으로서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 내가 이해 당사자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용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같이 옆에서 해주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젊은이들의 목소리 내기에는 힘이 또 실리고 실제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무언가 일을 맡았을 때는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반면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층에서는 좀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왠지 좀 우리랑 안 맞아라는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층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정치인 전용기로서 좀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하고 싶고 또 어떻게 좀 극복하고 싶은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토론과 설득 방법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끔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만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고 사실 정책이 하나 바뀌면 내 식탁에 있는 반찬 가지수라든지 이 반찬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빼놓고 매일 정치가 정쟁거리로서만 소모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자연히 거부감이 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정치와 정책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까지 밀접하게 접근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각시키다 보면 충분히 많은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 중에 직접 이제 발로 좀 찾아다닌다 이런 말씀도 아까 살짝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좀 칭찬을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훈련 때도 많이 다치긴 하지만 작업을 할 때 많이 다치곤 합니다. 그 작업이란 소위 훈련 외에 물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옮긴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힘이나 도구, 위험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는 합니다. 저의 맞선임이 자대 배치를 받고 작업하는 도중에 허리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지만 군 병원에서는 그냥 간단한 약만 처방받고 그대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니까 그 밖에 나가 있는 이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허리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발의가 됐지만 통과는 안 됐지만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군대 관련해서 많은 그 병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휴가 나온 병사들에게 목소리를 듣는 현장을 화성시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병영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병사들의 최후의 보루로 전용기 의원님을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다치면은 나중에 제대를 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 네. 어떻게 이런 입법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좀 계기를 여쭤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입법을 한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 왜 안 되고 있지? 그리고 징집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네. 건강하면은 국가의 아들이라고 징집을 해가고 거기서 다치면은 니네 아들이니까 알아서 치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정말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대에서 막 다쳤을 때에는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입법화까지 되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군인재 보상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먼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다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중에 다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하나 보상하다 보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돌아가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훈련 중에는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 전투를 가장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훈련 중에 다치는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징집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다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인재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의 개선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억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연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 많은 좀 그 생각 자체를 폭넓게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또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입법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님과 함께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보통 청문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으로 강력히 국회에 출석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동행명령권을 청문회에도 적용을 시키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공동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이 진실을 밝힐 때만큼은 국민적 관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청문회 하시면서 출석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을 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청문회 과정 중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제가 직접 겪지는 못했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불참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의원님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십니까? 지금 그 국정감사에서 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처벌도 누구한테는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또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어기는 경우가 국회에서도 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좀 입법화하자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과 같은 이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소선거구제 폐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소선거구제 폐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고 이 승자 독식 시스템 안에서는 다양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하나하나 바꿔가야 된다라고 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도 우리 광주에서 그 소선거구제 폐지와 관련된 토론회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나 인식까지 바꿔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전주의 의원님께서도 지켜보고 싶다. 네. 앞으로 진짜 유망한 정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고 또 남은 21대 기간 동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실용주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냐라고 하면 그냥 민생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가야겠다고 저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전에 디테일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거든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칭찬 주인공을 저희에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지성호 의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성호 의원님, 변영기 의원입니다.